자, 91번 문제 정신장애 발병에 관한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에서 취약성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두 가지의 요인인데요. 하나는 1번 취약성이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취약성의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취약성은 유전적인 이상, 그 다음에 직업적인 변화, 뇌신경 이상, 개인의 성격적 특성, 어린 시절의 부모의 학대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취약성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환경적인 스트레스입니다.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여기에 들어가요. 현재 생활 사건에 해당되어서 생활입니다. 생활 사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또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것,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것도 환경적인 요소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바로 스트레스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깝게 됐죠. 유전적인 이상, 유전적인 부분은 취약성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뇌신경 이상, 뇌신경 이상은 신경생리학적인 것이죠. 신경생리학적인 것도 취약성 요인에 들어갑니다. 어린 시절, 그럼 이거는 과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과거 부모의 학대가 있었다. 이것도 취약성 요인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발달적인 요인에 들어가거든요. 발달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도 취약성 요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업의 변화입니다. 직업의 변화는 이게 바로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2번이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격적인 특성, 이것도 취약성이 될 수 있습니다. 취약성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91번 문제에서 2번 직업의 변화는 현재의 생활 사건에 해당되는 바로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다 취약성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91번의 답은 2번입니다. 92번 문제 들어갑니다. 92번 문제는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양극성 장애, DSM-5에서는 양극성 및 관련 장애를 별도로 나누었다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양극성 장애는 주요 우울 장애에 비해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구분되거든요. 주요 우울 장애에 비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 주요 우울 장애 있습니다. 우울 장애 이것은 바로 유전적인 요소가 있긴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은 적다라고 보시면 되죠. 오히려 이 양극성 장애가 훨씬 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순환 감정 장애 또는 순환 장애라고 하는데요. 자, 순환 감정 장애는 조증과 우울증 사파가 6개월 이상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환 감정 장애는 경조증과 경미한 우울증이 2년 이상 되는 경우입니다. 2년 이상 되는 경우 우리가 이것을 순환 감정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환 감정 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2번 잘못되었고요. 제1형 양극성 장애가 나왔습니다. 제1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는 조증 사파가 적어도 일주일 이상 분명하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형 양극성 장애가 됩니다. 자, 조증의 별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신체적 질병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감별 진단이라 하잖아요. 감별 진단, 이런 것들하고는 감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신체적 질병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를 나타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양극성 관련 장애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감별 진단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제2형이 나왔습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는 제1형 양극성 장애와 유사하지만 조증 사파의 증상이 상대적으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경조증 사파를 보이는 것이 바로 제2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조증 사파와 그 다음에 우울 사파. 경조증 사파와 우울 사파가 들어가면 제2형이 됩니다. 제2형이 되고, 자, 그냥 조증 사파가 있다. 조증 사파가 있으면 제1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1형이다. 그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린 경조증과 그 다음에 경미한 우울증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것은 순환 감정 장애, 그냥 순환 장애라고 쓰겠습니다. 순환 장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잘못되었네요. 92번 문제 2번이 답입니다. 9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3번 문제 간헐적 폭발성 장애입니다. 자, 간헐적 폭발성 장애,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공격적인 충동이 조절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의 하나죠. 자, 공격적인 충동이 조절되지 않는 거 맞습니다. 폭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적인 공격 행위나 신체적인 공격 행위가 반복적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직업을 잃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할 경우 감옥에 투옥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극 사건이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비해 공격성의 정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그래서 폭발이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5번 공격적 행동을 하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편안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틀렸는데 후회를 느낍니다. 자, 후회를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한다는 점이 바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틀렸다는 대목입니다. 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편안한 감정을 가진다 그랬죠. 편안한 감정을 갖는 게 즉각적인 안도감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즉각적 안도감을 갖습니다. 즉각적 안도감이 바로 이제 편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이 지금 잘못됐어요. 빨간색으로 박스 친 이 대목의 지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3번의 답은 5번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94번 문제 들어갑니다.